다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연봉이 오른 그날 밤엔 분명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그렇게 설레던 숫자가 그냥 매달 찍히는 평범한 월급이 돼 있죠. 그렇게 사고 싶던 물건도, 새 차도 며칠이면 금세 무덤덤해져요. 다들 더 벌고 더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1년 뒤에 다시 만나봤더니 평범한 사람들보다 불행해했어요. 오히려 따뜻한 커피 한 잔, 노을 같은 사소한 즐거움은 예전보다 못 느끼고 있었죠. 더 큰 걸 손에 쥘수록 작은 기쁨이 시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행복을 위해 매일 똑같이 하는 그 한 가지를 오늘 파헤쳐 볼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굳게 믿는 것부터 하나씩 의심해 봐야 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돈이죠. 더 벌고 더 가지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번 목표만, 이번 하나만 더 하면서 늘 다음을, 더 많은 돈을 위해 달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를 이뤄도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걸 이루고 나면 더 큰 돈을 계속 바라게 되더라고요. 결승선인 줄 알고 달렸는데 막상 닿는 순간 결승선이 저만치 또 물러나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벌어도 쫓는 게 끝이 없어요.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만큼 더 차오르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질수록 더 조급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진짜 이상한 건 많이 쥔 사람들을 들여다봤을 때 나왔어요. 1978년에 한 연구진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국의 한 주 복권에서 거액을 거머쥔 22명이었어요. 큰 돈이 들어왔으니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더니 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가 더 묘했어요. 친구와 나누는 농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 느끼고 있었어요. 큰 돈이 들어오자 작은 기쁨들이 죄다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저 운 나쁜 몇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건 실험실에서도 드러났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잠깐 떠올리게 한 다음 초콜릿 한 조각을 줬더니 음미하는 시간이 평균 45초에서 32초로 짧아졌습니다. 돈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입안의 단맛을 천천히 굴리는 마음의 여유부터 사라진 거예요. 떠올려 보면 모처럼 떠난 여행지에서도 더 좋은 숙소를 못 잡은 걸 아쉬워해요. 누릴 거리는 멀쩡히 눈앞에 있는데 그걸 천천히 즐길 여유를 돈 걱정이 다 차지해버려요. 그렇다고 돈이 다 부질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편이 괜찮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 분명하고 소득이 늘수록 대체로 더 행복해진다는 최근 연구도 있어요.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누리느냐가 행복을 갈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답이 아니라 돈만 쫓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음미하는 감각이 무뎌지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맞는데 데이터는 자꾸 반대편을 가리켰어요. 쫓을수록 멀어지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럼 돈 말고 더 예뻐지고 더 많이 가지면 그때는 채워질까요? 살을 조금만 더 빼고 근사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마음에 들 정도가 되면 그제야 떳떳하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돈보다 더 뜻밖이었어요. 외모를 한번 보죠. 보통은 더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봐주는 객관적인 매력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생기고 예쁜 정도는 행복과 거의 상관이 없었어요.
정작 행복과 깊게 맞물려 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내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는 거였죠. 거울 속 얼굴이 똑같아도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과 못마땅한 사람의 행복은 갈렸어요. 같은 사진을 봐도 한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다 하고 한 사람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데만 짚어요. 둘의 얼굴은 똑같은데 하루의 기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들 눈에 더 예뻐지는 일에 그렇게 매달려도 정작 내 마음이 내 얼굴을 못마땅해 하면 행복은 그만큼 멀어졌던 거예요. 연세대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짚는 핵심도 여기에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돈도 건강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행복을 가르는 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같은 평수의 집에 살아도 누구는 매일 만족하고 누구는 더 넓은 집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같은 옷장을 열어도 누구는 입을 게 충분하다 하고 누구는 늘 입을 게 없다고 해요. 가진 건 비슷한데 마음은 한쪽만 차 있는 거예요. 더 벌고 더 갖고 더 채워 넣으면 언젠가 마음도 알아서 따라 찰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정작 손에 쥔 걸 보고 좋아하는 시간은 물질적인 것들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있었어요. 새 옷을 손에 넣는 순간만 잠깐 좋고 옷장에 걸어둔 다음부터는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다음에 살 걸 검색하는 데 쓴 시간이 이미 가진 걸 꺼내 입고 좋아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더 가지려고 달릴수록 이미 가진 걸 누릴 자리는 그렇게 좁아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외모도 결국 얼마나 많이가 아니었어요. 행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알아채는 거였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들은 매일 뭘 다르게 할까요? 막상 답을 들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돈도 외모도 다 제치고 남은 한 가지는 작은 즐거움을 자주 알아채고 제대로 음미하는 거였어요. 에드 디너라는 심리학자가 오래 들여다본 결론이 이거예요. 행복은 기쁨의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는 거죠. 인생을 통째로 바꿀 큰 행복 한 방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하루 안에 작은 즐거움을 여러 번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했어요. 같은 노을을 봐도 누구는 그냥 지나치고 누구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 가만히 충만해져요. 그 차이는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소중한 걸 알아채고 음미하는 습관이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큰 한 방으로는 안 될까요? 우리 뇌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만 지나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연봉도, 큰맘 먹고 산 새 차도 받은 순간엔 심장이 뛰지만 곧 평범한 일상으로 가라앉아요. 처음 며칠은 자꾸 들여다보고 만져보다가 어느새 늘 거기 있던 것처럼 눈에도 안 들어와요. 큰 한 방은 분명 짜릿한데 그 짜릿함이 오래 못 가는 게 우리 뇌의 기본값인 셈이에요. 그래서 큰 것만 노리면 행복이 늘 띄엄띄엄 끊겨요. 다음 큰 게 올 때까지 그 사이가 통째로 텅 비거든요. 그러니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향해 달리고 들여다보면 평생 그 빈 구간을 메우려고 뛰어온 거예요. 반대로 작은 즐거움은 매일 새로 채울 수 있어요. 아침 첫 커피 한 모금, 점심 먹고 잠깐 받는 햇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작아서 무덤덤해질 틈도 없이 매일 또 새로 찾아와요. 큰 건 한 번 익숙해지면 다시 짜릿해지지 않는데 작은 건 매번 처음처럼 다시 좋을 수 있는 거죠. 옷장에 쌓인 새 옷은 며칠이면 그냥 옷이 되지만 좋았던 하루의 기억은 두고두고 떠오르면서 그때마다 다시 행복해져요. 이걸 제대로 보여준 연구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동안 쓴 돈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물건을 산 기억보다 어디 가고 무언가를 누린 경험의 기억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게다가 그 경험은 한참 지나도 더 자주 떠올렸고요. 손에 쥐는 물건은 사고 나면 곧 무덤덤해지는데 누린 시간은 마음에 남아서
자꾸 다시 꺼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동안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행복을 통장에 큰돈 쌓듯 한 번에 모으려고만 했으니 아무리 부어도 금세 비었던 거예요. 큰 걸 한 방에 채우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자주 채워야 늘 차 있는 건데 말이죠. 가진 게 부족해서 허전했던 게 아니라 채우는 방식이 처음부터 거꾸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큰 성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건 이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즐거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음미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밤 당장 그 작은 즐거움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요? 행복은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는 더 벌고 더 갖추면 언젠가 마음이 따라찰 거라고 믿으며 큰 것만 쫓아왔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하던 한 가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음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알아채서 음미하는 거였어요. 큰 행복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걸 자주.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행복 적금이라고 불러요. 큰 거 한 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통장에 돈을 모으듯이 행복도 그렇게 한 번에 채우려고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장은 아무리 부어도 며칠이면 다시 비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엔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큰 한 방을 기다리는 대신 하루에 작은 즐거움 하나씩을 알아채서 마음에 정립하는 거죠. 아침에 처음 내린 커피 향이 코끝에 닿을 때, 점심 먹고 햇살 받으며 잠깐 걸을 때,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딱 좋은 타이밍에 흘러나올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온 그 개운함, 자기 전에 책 몇 장 넘기는 고요함, 오후에 창가로 비스듬히 드는 햇살, 갓 지은 밥에서 김이 올라오는 냄새, 보고 싶던 사람한테 거는 짧은 통화 한 번.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매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에요. 그동안 큰 것만 보느라 그냥 못 알아채고 흘려보냈을 뿐이죠. 이걸 정립하기 시작하면 흐름이 천천히 바뀌어요. 오늘 밤엔 딱 하나만 떠올려 보면 돼요. 오늘 나를 잠깐이라도 웃게 한 작은 순간 하나면 돼요. 거창하게 일기를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그거 참 좋았지 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떠올리는 게 다예요. 한 달쯤 지나면 하루 곳곳에 숨어 있던 작은 기쁨들이 애써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 냄새나 누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한마디처럼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인생을 뒤집을 큰일이 따로 생기지 않아도 그냥 자주 행복한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